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를 조퇴하고 있답니다. 지금 3주째 감기가 낫질 않고 있어서 제가 원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샤워를 좀 하고 나왔더니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헬조선이다 보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민 생각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민을 딱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곳은 아니죠. 왜냐면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스페인어를 쓰고 더군다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니아어라고 해서 스페인어 플러스 카탈로니아어까지 배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민은 물론 유학지로도 그렇게 선호되는 곳은 아닌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고 스페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민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학연수나 뭐 이제 유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이 되고 투자 이민으로도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왜 스페인이 살기가 좋고 지금도 제가 행복하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스페인에서 살기 좋은 첫 번째 이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이런 눈치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체면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한국에서 살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해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 상류층 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의 세계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별세계 이야기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 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경우는 남들 신경을 쓰면서 살 일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뭐 색조 화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바뀐다고들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처럼 늙은 아줌마가 화장 안 하고 출근을 하면 좀 어디 아픈가?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의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모에 이제 재직 중인데요. 한국으로 생각하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정장 차림을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물론 뭐 목 늘어진 티셔츠에 구멍 나 있거나 뭐 반바지를 입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평범한 면티에 면바지? 그냥 그런 그냥 깔끔한 정도?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귀에 피어싱을 했는데 피어싱을 하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강북 구분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빈부 격차에 따라서 사는 지역도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뭐 내가 어디 살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내가 더 잘 산다는 걸 어필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짓을 하면 여기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좋은 점은 워라밸 문화인 것 같아요. 요즘엔 한국도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그런 워라밸 문화가 확실히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근무의 시간에 업무적인 일로 연락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일반 사원한테 연락을 하지 않아요. 물론 윗분들, 여기 이제 매니저급 요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거나 일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 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근무를 한다거나 주말에 전화를 받거나 이런 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뭐 모든 직업군에서 다 종사를 해본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일단 주말과 업무가 끝난 퇴근 시간 이후에는 회사에 연락을 받는 것은 제 주변에서는 일단 적어도 본 적이 없다. 저도 그런 것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 확실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매니저급들, 이제 높으신 분들이 더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책임감이 있고 그러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매니저분들이 아스렛 사람들에게 함부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엔 아예 승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여튼 땡 하면 퇴근이고, 휴가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이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가능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남녀 모두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거를 쓰면서 회사 눈치를 보는 일도 전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퇴근 이후에 회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문화 자체가 없어서 회사 끝하고 땡 하면은 회사에서 전화 올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워라밸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픈데 돈 없어서 죽을 일은 없다. 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각종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서 그 큰 병이 오거나 이럴 때를 미리 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시외할머니죠. 할머니께서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병원을 가시는데요. 약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해야 하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아기를 재작년이 아니네요. 벌써 횟수로는 3년 전이네요. 저희 아기가 2020년생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어쨌든 출산하는데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설들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가서 뭐 시설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수술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출산하는 곳,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 중에 가장 큰 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낳으신 분들은 경험이 다르실 수도 있긴 한데요. 잠시만요. 죽다 살아왔습니다. 아기,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저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했던 지경이어서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저희 신랑만죠, 분만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출산 과정을 고통스럽게 이겨냈지만, 어쨌든 시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에 스페인 출산 관련 썰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처럼 큰 병이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이렇게 처리가 정말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심지어 미쳤나, 차라리 돈을 내고 사보험을 들어야 하나 할 정도로 짜증이 나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손도 못 써서 죽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 순위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장점인가요? 예, 일단 죽지 않는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그런 잔인함은 없다. 예, 예, 그런 심적 안정감?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제가 생각한 게 날씨가 너무 좋다. 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스페인에서 살기 좋다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중해성 기후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연중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살기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요.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활동하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아서 제가 한국에 살 때랑 비교를 해보면 삶의 질이 이제 비교적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월 중순인데 날씨가 풀리면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당연히 여기저기 여행 갈 생각에 좀 벌써 기분이 좋긴 한데요. 저희 애기도 벌써 29개월이 넘어가고 바이러스도 점점 잠잠해졌고 다니지 못한 여행을 슬슬 다녀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물론 날씨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여기 난방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마 여행을 와보셨거나 여기 사시는 분들 혹은 사셨던 분들은 아마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얇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중창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새로 지어진 이제 신축 건물이나 아니면 예전에 지었던 건물이라도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짓는 그런 집들이 아니면 그런 놀라운 시설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좋은 이유가 많긴 한데 사실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나마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 같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쫙 나열을 해봤고요. 이건 제 내피셜이고 카더라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들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생각하시면 여기다 이러시면은 오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한테 맞는 곳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어차피 유토피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은 유토피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인데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여행해 보시기도 좋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팍팍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